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로 관객들 만나는 거 정말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간의 근황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태풍 얘기했는데 그 태풍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오히려 태풍이 이제 지나가서 그런지 오늘 시원하고 이렇게 영화 보시고 이렇게 명동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시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도 아주 좋은 날씨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럭키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도 오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떨리고 설레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그런 생각이 남다니 교차하네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곳 명동이 좀 가족과 이렇게 좀 즐거운 좀 추억이 많았던 곳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뭐 이곳에서의 좀 특별한 기억을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 데이트 신랑하고 데이트 결혼 전에 데이트 할 때도 모자 쓰고 평범하게 입고 명동 거리를 많이 활보했었던 아주 뜻깊은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아이들과 또 같이 여기 극장에도 오고 또 명동 가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저희 아주 애정하는 공간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스타치어를 만들어 놓으면 저도 와서 같이 아이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모자로 가리고 다녀도 아무 모르던가요? 네, 좀 허술하게 하고 다니면 잘 모르시고 오히려 목소리 때문에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시는 분은 있었어요. 예. 아무튼 오늘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금자 씨는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꼽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캐릭터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님께서 이번 스타치어 작품으로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물론 제가 대본을 오래전에 벌써 봤을 때 정말 배우로서 큰 아주 행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배우 여러분들이 찾아주실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영화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자 씨 개봉할 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장금이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장금이하고 금자는 색깔이 완전히 너무나 다른 극명하게 다른 캐릭터잖아요. 또 배우 입장에서는 장금이가 인기 끌고 있으니까 장금이 캐릭터로 한 번 더 뭔가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완벽한 게 새로운 시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 원래 약간 안정보다는 좀 모험을 즐기시는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평가는 어떠신가요? 또 작품으로서 어떠신지? 여러분이 혈액형을 뭐 잘 믿으시는 분이라면 제 혈액형을 얘기하면 제가 AB형이에요. 네, 그래서 A형 같은 면이 있지만 또 B형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배우라는 또 새로운 또 캐릭터를 입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금이 아직까지도 대장금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대장금을 오래 하면서 많이 감사했던 그 역할이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배우로서도 좀 감사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또 하게 되어서 재미있게 했었어요. 어쨌든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고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특히나 이게 좀 이 작품을 찍으시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신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지요? 좀 캐릭터에 몰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좀 독특한 캐릭터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 OST를 들으셨지만 거기에 맞는 클래식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을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캐릭터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뭐 다른 뭐 캐릭터 연구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캐릭터 연구도 많이 해요. 그때 이후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더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금자 씨를 처음 이제 스크린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거를 저는 받았는데요. 저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영애라는 배우에게는 좀 일종의 이영애라는 배우가 가진 일종의 편견 같은 그런 거에 이제 약간 거대한 균열 같은 게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산소 같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이제 극악무도한 면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우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신난다라는 그런 기대도 굉장히 있으실 그런 두 가지 그런 감정이 좀 교차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실제로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금으로 한 근 8개월 넘게 갇혀 있고 이렇게 착한 역할만 하다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지 못했던 뭐 표정, 해보지 못했던 뭐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방구가 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통 밖에 나가면은 팬들이 대장금의 이영애로 많이 기억하나요? 금자의 이영애로 많이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물론 대장금이 더 많으신데요. 또 젊은 분들은 친절한 금자를 얘기하시고 이제 가끔 외국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친절한 금자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외국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보람 있고 기분이 좋죠. 네. 사실 이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가 박찬욱 감독님의 공동경비고요. JSA 또 이제 다음 작품이기도 한데 그때 JSA에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있으셨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감독님이 이영애라는 배우의 이런 면모를 보고 금자씨 캐스팅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어떤 말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캐스팅 제안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JSA가 제가 30대를 시작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30대를 이제 중반에 마무리를 하면서 친절한 금자로 30대를 두 작품으로 제가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작품인데 JSA라면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성의 이야기 중심에 또 이제 소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조금 더 좀 보여주고 싶고 더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독님도 같이 좀 공감하지 않았을까, 더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하고 좀 그런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뭐 그런 한국 영화에서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좀 이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부담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그런 거는 좀 없으셨는지. 아니요, 부담감은 없었어요. 부담감은 없었고 되게 막 쾌재를 부르면서 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쾌재를 부를 만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빨간 뭐 이런 섀도우도 하면서도 막 신났고 뭐 물방울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옷을 입어도 신나고 그거 입고 어디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원으로서 카메라 앞에서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직업도 좋구나 생각하면서 카메라 앞에서는 뭐 뭐든지
연기를 핑계 삼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배우가 작품을 찍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증이 있었죠. 예, 있었지만은 현장을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 뭐 그런 것보다 그 현장을 아주 즐겁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럼 혹시 그때 입으셨던 의상이나 이런 거 혹시 수정하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것을 경매에 판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방울하고. 네. 그때 같이 저하고 일을 했던 우리 팀이 아주 어머니가 돼서 저하고 친한 친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친절한 금자 씨를 같이 기획했던 친구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랑 학부모가 돼가지고 어디에 계실까요? 저기 뒤에 안쪽. 네, 저 친구가 해외 판매도 하고 네, 아주 장사를 잘했어요. 옷도 팔고. 네, 장사를 잘해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왔는데 하여튼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백선생 역할의 최민식 씨도 그렇고 송강호 씨, 신하균 씨, 유지태 씨, 강혜정 씨, 윤진서 씨 이렇게 복수 시리즈에 나왔던 배우들이 우정 출연을 대거 하시잖아요. 굉장히 좀 들썩들썩거렸던 약간 그런 현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감독님도 이제 좀 얌전 너무 쿨하시고 저도 좀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너무 조용하고 썰렁했던 분위기를 이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메꿔주셨죠. 그래서 되게 감독님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기분 좋아하고 아주 즐겁던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의 영화가 아닐까. 기억에 남는 분 없었었나요 그때?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가지고 촬영 앞두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오늘 이 공간 어떤 촬영이 이루어질까라는 약간 기대가 약간 설레지 네, 뭐 여러분이 않았어요? 좋아하시는 배우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영애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감독님은 오실 때마다 다 모든 분들이 다 감독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술자리가 저는 못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감독님하고 술자리 하고 뭐 그랬던 아주 화기애애했던 아주 그런 네. 아니 배우님은 왜 술자리를 못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캐릭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핑계로 그냥 뭐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 이름이 타이틀로 나가니까 그게 좀 심적인 부담감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민식 선배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담감이 있을 거다. 본인은 이제 조금 이렇게 비껴 나가는 캐릭터니까 훨씬 편하게 하는데 제가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민식 씨가 가해자 겸 피해자로 나오시니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긴 한데 최민식 배우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머리를 가위로 자를 때 그렇게 무서웠고 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때 그 안봉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진짜.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도 제가 왜 그랬을까 무서운데 이제 그렇게 배우가 촬영에서 볼 수 없는 돌발 그런 연기 같은 게 아주 큰 매력이죠 이 직업에. 네, 저도 상황이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정말 사람들한테 또 다른 감동과 감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머리 자를 때 그때 기억나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기억하죠. 저 또한 뭐 제가 카메라를 본다고 생각은 안 했었으니까 감독님 예전에 지금 롯데 시네마에서 하고 있는 봄날은 간다도 하고 있는데 허진호 감독님 경우도 그렇고 박 감독님 경우도 그렇고 액션이 들어가면 컷을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기의 끝은 어디인가 끝을 보시려고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봄날은 간다 같은 대본에 없는 감정선이 나오기도 하고 친절한 금자에 나오는 그런 카메라를 보는 그런 액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감독님
장면마다 연출력이 이제 배우를 극한으로 밀어넣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충전한 금자씨 같은 경우 이제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복수극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직접 복수를 행하지 않고 유족을 불러가지고 대리 복수를 하게 하잖아요. 이제 복수 장면에서 가해자, 이제 피해자가 좀 역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어떤 말들을 좀 나오셨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때 생각도 지금 생각도 별 다를 게 없는 게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뉴스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잔인한 게 아니다. 누구나 우리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15세, 18세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기보다도 얼마든지 현실보다도 더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더 공감이 되고 그게 바로 또 영화의 장르적인 그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장르성 때문에 굉장히 복수극 중에서도 지금 네. 독특한 영화로 자리매김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훨씬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생기신 다음에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유심히 보시고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별명이 한 번 더였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이 오케이를 해도 한 번 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붙여진 별명이라고 들었는데, 박찬욱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영애 씨의 의지나 상상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들이 많다. 그녀의 역할에 대해 더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더 의견을 좀 많이 개진하셨는지. 얼마 전에 방송에 방구석 네, 나오셨죠. 박찬욱 감독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송을 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면서 저도 다시 재밌게 봐서 그때 그랬지 뭐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했던 기억은 없었지만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만큼 제가 그 역할이나 작품에 대한 좀 애착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으면 그다음에 B타입으로 좀 해보고 싶고 C타입, D타입 뭐 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네. 의견을 이렇게 개진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반영된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한 장면 찍고 나서 감독님하고 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또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해서 나왔던 장면들이 꽤 있어요. 네.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대부분의 장면들이 충분히 대본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과 대본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 의견도 반영이 된 것이고 감독님의 의견도 반영이 된 것이고 꼭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나온 장면이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실내무상에서 나왔던 거 이상으로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나왔던 장면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면은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은데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수가 끝나고 잡힌 이제 클로즈업 씬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은 금자가 지금 우는 건가 웃는 건가 아니면 이 복수를 끝내고 톡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허무해 하는 건가 라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 컷없이 탄생하는 비하인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땠나요? 네. 맨 처음에는 뭐 그것도 충분히 감독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테이크를 길게 갔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크를 가서 눈에는 조금 눈은 슬픈 표정인 것 같은데 입은 웃는 것 같고 진짜로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웃고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한 거는 아니고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리고 그때가 보이시기처럼 밤이었잖아요.
밤이었고 또 추운 겨울쯤 됐었기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쯤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때의 금자의 심정이 어땠다고 느끼면서 그걸 연기하셨어요? 네. 뭐 복수의 허무함이겠죠. 그리고 모성애도 당연히 있었고 이제 그런 감성에 충실하긴 했지만은 아마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친절한 금자 역할에 임했다면 또 다른 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친절한 금자씨라고 불리시기도 하시고 마녀 이금자라고 불리시기도 하시는데 배우 입장에서 극단의 두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재미를 좀 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 이금자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어떤지 궁금하시네요. 금자의 캐릭터는 뭐 착한 친절한 금자도 있고 조금 이렇게 조금 바보 같은 조금 좀 엉뚱한 그런 금자도 있죠. 그리고 마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친절한 것보다 다양한 캐릭터를 신발신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색깔의 네. 금자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자가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무려 13년이나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그 실제로 이영애 씨는 그렇다면 어느 쪽이신지 약간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착실하게 실행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약간 뭔가 운명이 왔을 때 날 한번 던져보자 하시는 편인지 실제 이영애는 어떠세요? 제가 10대, 20대 때는 여러분도 이제 10대, 2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목표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제가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파였다면은 지금 결혼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사회에 사람들한테 조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엄마로서도 필요하지만 제가 제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제 직업으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금 그런 배우는 어떨까 그런 게 조금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방향이. 네. 시기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확 올라가는 평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네. 지금 말하면 확 올라갔던 시기가 아마 이제 90년대 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CF 투유 초콜릿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CF로 전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배우로서 이렇게 긴 인생을 보셨는데 어떤 좀 분기점이 있을까요? 내가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딱 튀어오르는데 내 인생의 분기점이라면 언제라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그때 CF에서 대학생에서 이제 유덕화 씨의 투유 초콜릿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됐죠. 20대 초반이니까 20살 때였으니까요. 그럴 때 늦게 제가 연기를 시작했어요. 24, 5? 요즘 친구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죠. 늦은 편인 예. 거죠. 그래서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하느라고 사람들이 쟤는 왜 나왔지 막 이런 요즘 댓글이 있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때 댓글이 없어서 그렇게 잘 버티다가 그래도 이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열심히 조금 20대 후반까지 하다가 JSA 이제 감독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연기의 재미를 또 허진호 감독님의 만나면서 자연스러운 연기 흐름을 또 알면서 30대 때 그렇게 조금 20, 30대를 그렇게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의 포인트가 그게 아닌가. 지나고 보면은 뭐 봄날 간다도 있고 친절한 금자씨도 있고 굉장히 장르적으로 뭔가 하나 멜로에서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남을 만한 봄날은 간다를 남기셨고 또 이제 스릴러 같은 이런 친절한 금자씨를 남기셨고
사실 출연 작품은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큰 딱 장점을 찍는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시 댓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뭘 하든 댓글이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때 초반과 비교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네.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때니까. 재밌더라고요 댓글이.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10대, 20대였으면 잠 못 자고 막 약 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즐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들이 참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이렇게 그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그 하시는 창의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또 재밌고 또 뭐 어쨌든 이 직업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좋게 생각하죠. 네. 사실 저희 이 행사마다 항상 영화 속 대사를 저희가 배우분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맞아요. 네. 뭐 당연히 어떤 대사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짐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6글자라서 여기 제가 제 대사도 넣었는데 요거를 좀 하면 네, 오리지널 버전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뭔지 아시죠? 아 근데 제가 너무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여기 어땠나요? 평가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쑥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태풍을 해치고 오셨으니까 뭐 못해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만간에 나를 찾아줘를 통해서 스크린에 복귀하시는데요. 2017년에 전체 관람가에서 이경미 감독의 단편 영화 아랫집으로 짧게 이제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시긴 하셨지만 공식 복귀는 친절한 동자씨 14년 만이세요. 경력에 비해서 이제 영화 작품 수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인샬라, 공동경비구역 JSA, 선물, 봄나는 간다, 친절한 동자씨 그 스크린에서 자주 못 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오시는지 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몰랐어요. 결혼하니까 또 아이 낳고 제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물론 다작은 하고 싶지만 대장금이 정말 메가 히트를 하고 친절한 금자도 기대 이상으로 해외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몰더바레 여기서 몰더바레 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고 거기에 또 안주하고 또 다른 새로운 행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의 또 감사함은 배우가 이제 뭐 와인 같잖아요. 오래된 숙성이 되어도 그 와인의 향은 더 깊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배우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친절한 금자도 제가 아이를 낳고 했으면 조금 더 결이 좀 또 다른 금자가 되었을 것처럼 그래서 다음 작품도 나를 찾아줘라는 김승호 감독님의 작품을 택한 것도 제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영애라는 배우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여러분께 선보여도 될 정도의 작품이다라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욕심이 나네요. 나를 찾아줘가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도 계속 좋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스크린에 복귀하시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충무로에서 촬영하는 현장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응하시는데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촬영 시간이 이제 네. 다 계획적으로 짜여 있는 거 말고는 그 실력의 공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영화 산업이 더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더 발전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이에 그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아랫집 그 단편 영화로 잠시 만나시긴 했어요. 아마 전체 관람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밌게도 이 아랫집의 이경미 감독님이 친절한 금자씨 스크립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만날 때도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네, 이경미 감독이 이제 제가 그때 양수리에 전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작품도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소품식으로 이렇게 그런 간단한 작업이 저한테는 또 조금 새로운 기분을 또 불러일으켰고, 독립 영화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독립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작품에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네. 그 아랫집의 캐릭터였던 그 여성 희지? 그 캐릭터도 굉장히 금자스러운 면이 있었잖아요. 연기하면서 약간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셨나요? 아, 이 캐릭터도 범상치 않네라는 이경미 감독의 캐릭터예요. 캐릭터가요? 이경미 감독도 조금 독특하고 네. 창의적이고, 예, 그런 다 조금 박 감독님하고도 공통 분모가 좀 있고, 네, 뭐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재밌게 했죠. 네. 뭐 영화 홍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나를 찾아줘야도 이제 모성애를 다루는 영화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모성애와는 좀 어떤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고 좀 어떤 걸 거기다 좀 담으실 수 있었는지 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김승호 감독님이 이제 토론토 영화제 출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이제 많이 정말 좋았다고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저도 기쁘고, 그리고 김승호 감독님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잘 되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토론토 영화제에 그런 좋은 힘을 얻어서 11월에 개봉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요즘에 나오는 영화보다 조금 더 여운이 조금 더 많이 길고 색깔이 좀 다른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많이 설레고 기다려져요. 네. 혹시 티저 예고편 보신 분 계신가요? 영상 보신 분? 보시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테이크로 이렇게 촬영된 걸로 이게 롱테이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보고 예고편 보고 영화 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고 사실 그 오늘 스타체어에 동참해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아마 기부 행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정말 매일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경미 감독의 단편 영화도 이제 그것도 독립영화 기금으로 이제 독립영화제 전체 기부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뭘 했다고 말씀하시기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건 알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기부 행사를 좀 꾸준하게 하는 거는 배우로서 어떤 약간 의미랄까요?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그런 작은 힘이 또 뭐 널리 알려져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조금 이렇게 퍼지고 또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릴레이 되는 것도 좋은 거고, 아무래도 저의 직업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동참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뭐 한 가지 하는 거를 더 두세 가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은 더 좋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뭐 크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몇 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EBS에서 제가 EBS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한국에 오는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대장금을 보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뭐 기부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런 아이한테 제가 조금 좋은 작은 영향력이지만 아이들이 뭐 대장금 팬으로서 저를 보고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그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저한테도 큰 보람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도 큰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말 너무 옛날 영화인데, 옛날 드라마인데, 오래전 그 드라마를 보고 이제 이영애라는 배우를 저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따로 개인적 배우로서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영애 배우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스페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행사 제목이 스타 체어인 만큼 롯데컬처웍스에서 이영애 씨를 위해서 특별한 의자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자에서 나오는 1년간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의자에 앉으신 분을 위해서 이영애 씨께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신지 이영애 배우님께서 직접 그 번호에 의미하고 호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8 H8 누구신가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요. 네. 그 의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부끄러운데요.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생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아빠 이니셜하고 저희 결혼 날짜 이렇게 해서 금방 기억하기 쉽게 했습니다. 네. 가셔서. 지금 이건 이영애 씨가 준비하신 좀 더 거대한 화장품. 여기서 기념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썰렁하지 않았나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싶었었는데 그 여러분께서 그 힘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를 찾은 조가 11월 홍보를 이제 11월에 개봉을 하니까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면서 좋은 인연이 돼서 앞으로 영화 이제 하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즐거운 시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기념사진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 앞으로 이영애 씨가 앞에 가면은 한번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저번 주 화요일 날 맞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다 죄송한데 좀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하트 이렇게 한 번만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영상 찍은 다음에 잠깐만.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사다리 한 번만. 그때 화요일 날 봐도 네, 화요일 날 바로 뒷자리. 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하트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한번 웃어주세요. 네, 우리 앞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비주얼 담당. 네, 자 찍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너무 썰렁한데요. 없을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크게 하셔도 됩니다. 크게. 네,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우리 크게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 끝에. 자, 갑니다. 자, 준비. 하나, 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배우 나가실 때 동안 잠시만 자리에서 좀 대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